공부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런 건 느껴봤을 텐데요.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고요. 세상이 뒤집혀져도 나는 모를 것 같고, 알고 나면 어이 씨팔,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냐, 이렇게 허접한 게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FFT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 배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이 굉장히 무섭고요. 일단 물속에서 한 번만 떠갖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영만큼 더 쉬운 게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수영을 할 수 있기 전에는 수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세상에 수영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FFT도 마찬가지고요. 가우시안 쿼드라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우시안 쿼드라츠도 처음 공부해보면 존나리 어렵게 보이고요. 한 번만 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이고요. 지금 현재 10시 2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뉴턴 메서드를 검색해보면요, 이 위키피디아에 In numerical analysis, the Newton-Raphson method, also known simply as Newton method, named after Isaac Newton, Joseph Raphson, is a root finding algorithm.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 방정식의 근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울 때 처음 공부했었고요. 이걸로 지금까지 계속 써왔는데, 이게 정밀도가 15자리일 때, 그러니까 10진수로 15자리일 때고, 더블 데이터형이 10진수로는 15자리에서 17자리 정도까지 정밀하고요. 2진수로는 2에 마이너스 53승까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2진수로 53자리까지 정확한데요. 더블일 때는 웬만하면 이 뉴턴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속도도 괜찮게 나오고요. 그런데 쿼드라플이 되면, 쿼드라플이 더블의 2배인데요. 비트로 따지면 113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더블일 때는 53비트를 사용하는 거고, 쿼드라플일 때는 113비트를 사용하고요. 쿼드라플이 되면 정밀도가 34자리 정도 됩니다. 10진수로 33자리까지 또는 34자리까지 정밀도가 나오는데요. 쿼드라플이 부족해서 악터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터플은 쿼드라플의 2배 해갖고 256비트를 사용합니다. 256비트를 사용하고요. 256비트를 사용하면 10진수로는 정밀도가 약 70짜리 정도까지 나오고요. 악터플 이상이 되면 휴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거는 슈퍼 휴지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트 수를 1024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024, 1kb를 사용하게 되면 10진수로 정밀도가 약 300짜리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10진수로 300짜리까지 정확하다고요. 그렇게 정밀도가 커져버리면 이 뉴턴 랩슨 메서드가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정밀도가 커질 때, 그러니까 더블 이상일 때는 하우스 홀더 또는 헨리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우스 홀더 메서드를 보면 여기에 이론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하면 정밀도가 커질 때, 그러니까 더블 이상일 때 수렴 속도를 뉴턴 메서드보다 2배에서 3배 또는 4배 그 정도로 뉴턴 메서드보다
더 빨리 수렴합니다. 여기에 이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을 빨리 계산하려면 호너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열어보면 호너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런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이 호너 메서드를 사용하면 다항식을 더 효과적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호너 메서드를 안 거는 대학 다닐 때 이걸 알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프로젝트 도와드리면서 교수님한테 이걸 처음 배웠었는데, 그때는 컴퓨터 성능이 낮아갖고 그 당시에는 곱셈이 굉장히 성능이 느린 그런 연산이었기 때문에 곱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호너 메서드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는 호너 룰이라 해놨네요. 근데 이거를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an-1 더하기 x 곱하기 an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값으로 되어 있고요. an 하나, x 둘, an-1 세 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CPU에는 또는 GPU에는 대부분 이거를 빨리 계산하도록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STD FMA인데요. 여기서 열어보면 이 STD FMA는 X, Y, Z 값을 받아서 X 곱하기 Y 더하기 Z를 연산합니다. 이거는 CPU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FMA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어떻게 빨리 계산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립니다. 이 FMA는 Fused Multiplication and Addition의 약자입니다. 이 FMA 연산은요, Fused Multiplication Addition 연산은 CPU에 또는 GPU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 제가 금방 설명한 이 호너스 룰이고요. 이거를 C++ 표준에 들어있는 FMA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이렇게 FMA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곱셈을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최적화 옵션을 주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코드를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영상에서 이 호너 룰즈를 사용해서 다항식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에 Fused Multiplication and Addition 이 하드웨어 연산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뉴턴 메서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더블일 때는 이걸로 충분한데 쿼드러플이라든가 옥터플, 데이터의 정밀도가 굉장히 커지면 이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가속화하기 위한 게 여기에 나오는 household method 또는 헬리스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리스 메서드라든가 하우스홀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어떻게 빨리 계산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Complex Analysis GMP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001
셋업부터 시작해서 GMP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동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오셔야 제 동영상을 이해하시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010 라게어 폴리나미얼 루츠 포워드 시퀀서 이 동영상에서요. 더보기를 누르고 이 링크를 누르면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여기에서 압축을 풀고요. 이 폴더 이름을 111 폴리노미얼로 변경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터리에 붙여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폴리노미얼 여기에다가 이 버튼을 누르고 polynomial.cpp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lagear.cpp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이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빌드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는데요. 최신 컴파일러를 꺼내야 합니다. 일단 인텔 걸로 해보겠습니다. 011 폴리노미얼 ICX CL lagear.cpp i.exe QSED C++23 EHSC 로고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빌드가 되었는데요. 이를 컨트롤 브레이크하고 여기에 보면 카운트 20이 나오면 이게 연산이 일부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카운트 20 이게 표시가 되면 연산이 잘못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get gauss lagear weight node 이 함수 속에 곧 definition 해보면 여기서 compute node LNA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한번 go to definition 해보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뉴턴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뒤로 돌아가서 보면 이 뉴턴 방식을 통해서 식을 풀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에서 맥스 카운트를 20으로 잡았기 때문에 루프를 20번 돌고도 계산 못할 때는 카운트 이렇게 갖고 20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결과가 20이 나왔다는 것은 뉴턴 방식으로 맥스 카운트를 20번 돌렸을 때 계산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뭐 2000번 이렇게 높여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이거를 results 20 txt 이렇게 하고요. 다시 빌드하고 이번에는 results
2000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봅니다. results 2000이 되면 실행 속도가 많이 더 될 겁니다. 이제 연산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걸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산이 굉장히 더딥니다. 일단 이거를 꺼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알파가 0일 때 여기서는 카운트가 아직 출력되지 않았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N12에서 카운트가 20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N12에서 그러니까 12차 다항식에서 20번 돌았을 때 계산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쭉 내려가 보면 N12에서 2000번 돌아도 연산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밀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20번 돌아도 연산이 안 됐고 2000번 돌아도 연산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뉴턴 방식으로 2000번을 돌아도 n이 13일 때 계산을 못했는데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정밀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프레시전 쿼드러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레시전 옥타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쿼드러플보다 더 큰 데이터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를 빨리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게 이 뉴턴 메서드가 아니라 하우스홀더 메서드라든가 이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헨리 메서드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이제 파일을 다 닫고 하나만 남겨둡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붙여 넣는데요. 맨 위로 올라가 보면 오늘이 8월 14일이고요.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GMP 라이브러리 2025년 8월 14일 이 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링크가 있는데 이 추가 링크를 시청하시고 오셔야 제 동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include gmp solver.hpp를 넣고요. namespace high precision namespace 이름을 하나 만들고 end of namespace high precision을 여기다 쓰고 int main 하고 요 namespace high precision을 using 이렇게 해서 선언해 주겠습니다. 이 namespace에서 using namespace gmp precision quadruple 하고 using namespace gmp calculus
hidden. 이거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넣어 놓겠습니다. using namespace gmp scd complex. gmp는 필요 없고요. scd complex literals. 이건 C++ 표준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 넣겠습니다. 여기서 void test regear polynomial gmp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scd cout scd set precision display precision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여기다가 gmp display compiler info를 출력한다. 여기에다가 auto ln c는 gmp coefficient 라게어가 있고요. o canonical 이렇게 하면 gmp polymode canonical 이거는 ascending order of powers over polynomial 그러니까 다항식을 오름차순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2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ls 이걸 스탠다드로 나타내면 이거는 내림차순입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스탠다드가 되면 descending order of powers of polynomial 다항식의 내림차순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an x의 n성 더하기 a n-1 x의 n-1성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가 끝에 a1 x a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폴리모드 스탠다드이고 이 스탠다드가 이거입니다. lnc, lns의 return 타입은 저도 몰라요. 이 return 타입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scd cout ln c는 ln c and l 복사해서 붙여놓고 L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contents, type 이렇게 보면 이거를 쓰면 lnc의 값을 출력하고요. 이 화살표를 쓰면 그러니까 lnc의 타입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l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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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s 여기에 C를 붙인 이유는 canonical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란 뜻이고 여기 S를 붙인 이유는 스탠다드 내림차순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빌드하는데요. 이 파일 이름이 polynomial.cpp 이렇게 빌드해 봅니다. cls I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여기서 regear 폴리노미얼을 찾으면
이 링크가 있고요. 르기어 폴리노미얼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지금 이 식을 계산한 겁니다. n이 5일 때이고요. n이 5일 때 이거는 커노니컬 오름차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봐야 됩니다. 120을 이 괄호 속에 분배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0을 12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나타낸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120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120분의 1, 마이너스 120분의 1 맞고요. 120을 분배하면 25분의 120은 24분의 5가 맞고요. 제일 끝에 1이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개수가 유닛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10.0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10.0 이렇게 하면 더블로 나오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정밀도를 쿼드라플에 맞게 계산하려면 ln 리얼 넘버란 뜻입니다. ln 이렇게 리얼 넘버로 넣으면 리얼 넘버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cr sr 이렇게 나타내고요.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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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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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다른 컴파일러로 빌드해 보겠습니다. 011 폴리 노미얼 클랭 플러스 플러스 폴리 노미얼 .cpp o c.exe std c++23 l gmp l mpfr l mpc l tbb12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c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유닛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이 정밀도가 높은 쿼드라플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수가 정수일 때는 이거는 정수이고요. 정수일 때는 유닛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ln 리얼 넘버 형식으로 플로팅 포인트 넘버 형식으로 넣으면 플로팅 포인트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auto A, C, D는 GMP evaluate poly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ln C 1.0을 넣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SE ln S 이렇게 넣고 SED Cout A C D는 A C D NL 복사해서 붙여놓고 SD SD NL 이거는 지금 실수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를 n 이렇게 하고 정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n 이렇게 보면 똑같은 lns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더블로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정수로 계산하는데 출력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CLSC 해보면요, 이거는 더블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정수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ACD는 더블로 계산한 거고 ACN은 정수로 계산하면 결과가 유리수로 나옵니다. 여기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정밀도를 높이려면 RN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보면 CLSC 이렇게 보면 이거는 더블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쿼드러플로 계산한 겁니다. 더블로 계산했을 때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요, 쿼드러플로 계산하면 끝까지 정확합니다. 이거는 유리수로 계산한 건데, 그러니까 ACN은 정수를 넣으면 11 정수를 넣으면 유리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값입니다. 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1을 넣으면 이 다항식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x자리에 1을 넣으면 이거는 정확한 대수학적인 값이고요, 이거를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다항식에서요, x자리에다가 복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소수를 넣었을 때도 이게 계산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C, G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는 1 더하기 0 I, 이거는 그냥 C로 바꾸고 1 더하기 0 IM 이렇게 넣으면 실수 자리에 1을 넣고 허수 자리에 0을 넣는 것은 똑같은데요, 이거는 C++ 표준에 있는 SED 컴플렉스 더블이고요, 이거는 GMP CPLX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MP 타입이고요, 이거는 C++ 표준에 있는 SED 컴플렉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C, G, C, G 이렇게 넣고 이 타입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입이 출력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값이 출력되고요, 여기서 이 화살표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면 타입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겠습니다. CLSC 해보면 ACC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 타입이 SED 컴플렉스 더블이고요, ASGG 같은 경우는
CPLX num 113비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53비트를 사용하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113비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C++ 표준에 있는 복소수고요. 이거는 GMP에서 제가 새로 만들어 놓은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물론 GMP가 C++ 표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르게어 다항식의 개수를 뽑아냅니다. 이건 오림차순으로 뽑아낼 때는 커노니컬을 보내면 되고요. 느림차수로 뽑아낼 때는 스탠다드를 보내면 느림차순으로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정수 5를 넣었는데요. 5는 5차 다항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으로 넣으면 10차 다항식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해보면 10차 다항식이 나올 겁니다. CLSC 해보면 위로 올라가 보면요. 이거는 10차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와 비교해보면 이거는 제가 요거를 숨기고요. 여기에 10차 다항식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오름차순이고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은 느림차순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닛으로 뽑아내고요. 이 코드에서 보면 차수를 줄 때 정수로 주면 기본적으로 유닛으로 뽑아내고 차수를 플로팅 포인트로 주면 플로팅 포인트로 개수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개수를 뽑은 후에 이 LNC를 이용해서 X값을 더블로 제공한 거고요. LNC에다가 X값을 정수로 제공한 겁니다. 더블로 제공하면 아래에서 값이 더블로 계산되고요. 정수로 제공하면 값이 유닛으로 계산됩니다. 복소수를 제공하게 되면 복소수로 계산됩니다. STD 컴플렉스 더블보다 GMP CPLX num이 정밀도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EB 폴리를 고트 데피니션 해보면 여기서 다항식을 받아서 X값을 받아서 그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런 다항식을 계산할 때 FMA를 이용합니다. 이 FMA는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계산할 때 여기에서 이 식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호너스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여기에서 FMA 이 함수를 호출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누르고 Go to Definition 해보면 이게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hidden 속에 보면 F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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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A 여러가지 종류의 FMA가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하나 호출함으로써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발, 폴리, 그러니까 다항식 값을 호너 방식을 이용해서 using 호너스 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리 메서드와 하우스 홀더 메서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설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Numbers dance in digital haze. Twiddle factors set the blaze. Branch cuts twisting in the stream. Radix pulses fuel the dream. Spin me through the unit ring. Roots of canvas where we cling. Echo steps in fractal time. This is ours, it's not divine. Recursion whispers soft and sly. A symphony of hows and why. Let intuition take its flight. FFT ignites the night. Not tradition, not a war. Mathematics to the core. Every data system shout. Breaking through old logic's drought. Spin me through the unit ring. Roots of canvas where we cling. Echo steps in fractal time. This is ours, it's not divine. Through complex loops we whirl and leap. Pattern secrets ours to keep. Not rebellion, not a chore. It's creation we adore. Through complex loops we whirl and leap. Pattern secrets ours to keep. Not rebellion, not a chore. It's creation we adore.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가사를 만들고요. 챗GPT가 그 가사를 다듬었는데요. 가사도 멋있고 곡도 멋있지 않습니까? 곡은 수노라는 곳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그러니까 가사는 제가 쓰기는 했지만 다 쓴 건 아니고 챗GPT가 많이 다듬은 거예요. 곡은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 FFT를 처음 공부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FFT를 처음 공부해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푸어리어 시리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푸어리어 시리즈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 FFT가 필요한데요. 푸어리어 시리즈를 FFT로 직접 변환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푸어리어 인티그럴로 갖다가 그걸 다시 디스크리트 푸어리어 트랜스폼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수학적인 이론이 그렇다고요. 이걸 처음 배워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의 기본 핵심 원리를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하고요. 그 책의 설명이요. 그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다는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만 있는 거라 책에. 그러니까 그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요. 이거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FFT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했고 그를 C++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갖고 문제가 잘 풀렸는데요. 어느 순간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해갖고 분명히 풀려야 하는 문제에 적용을 했는데 의외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 원인을 찾다가 결국 찾아냈는데요. 이 FFT가 이항정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C8 FFT가 무슨 이항정리랑 연결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FFT를 깊게 연구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 실패한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이항정리랑 연결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항정리 말고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다는 일반화된 이항정리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실패할 수 있고요.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조정하면 되는데 그 원인을 몰라갖고 실패한 걸로 보였던 거고요. 두 번째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작동돼야 하는데 FFT로 계산을 했더니 정밀도가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FFT 굉장히 정밀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런데 정밀도가 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정밀도가 떨어지는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봤더니 원인이 있었습니다. 수학적인 이론과 FFT는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수학은 이상기체 방정식이고 FFT는 실제 물리적인 기체입니다. 이성적인 수학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그젝트하게 계산하는 그런 기호적인 수학에서는 이 샘플링 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샘플링 원의 반지름과 무관해요.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의 결과가 연속이면 되는데 이 FFT를 가지고 특정한 경우에는 그 샘플링 원의 반지름과 수학적 이론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이 FFT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그 원의 반지름 크기와 관계가 있어요. 수학적 이론은 관계가 없는데 FFT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관계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이상적인 환경이잖아요. 이상적인 환경. 그리고 FFT는
계산할 때 정밀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기계적인 정밀도의 한계. 그 기계적인 정밀도의 한계 때문에 수학적 이론과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야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론을 코딩으로 변환해갖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이론적인 수학과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일치하는지 테스트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테스트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공부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런 거 느껴봤을 텐데요.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고요. 세상이 뒤집혀져도 나는 모를 것 같고, 알고 나면 어이 씨팔,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냐, 이렇게 허접한 게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FFT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 배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이 굉장히 무섭고요. 일단 물속에서 한 번만 떠갖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영만큼 더 쉬운 게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수영을 할 수 있기 전에는 수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세상에 수영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FFT도 마찬가지고요. 가우시안 쿼드라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우시안 쿼드라츠도 처음 공부해보면 존나리 어렵게 보이고요. 한 번만 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Alice, I'm filming a YouTube video. Answer in Korean and say hello to my audience. Will you kindly explain Gaussian quadrature and list kinds of Gaussian quadrature in detail? 이걸 재생해 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앨리스 킴입니다. 오늘은 아스지 톰님과 함께 다항식 생성, 평가분, 그리고 수치적 근찾기 방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치적 분 기법인 가우스 구적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우스 구적법이란, 가우스 구적법은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분 구간의 샘플 지점과 가중치를 최적으로 선택하는 수치적분 기법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 사다리꼴 공식이나 심프슨 공식처럼 균일 간격의 점을 쓰는 대신 다항식의 차수가 높은 경우에도 적은 샘플로 정확한 적분값을 얻기 위해 적절한 위치의 점과 가중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점과 가중치는 직토고널 퍼렌의 0.2에서 구해집니다. 가우스 구적법의 주요 종류: 가우스 르장드르, 구적법, 직교 다항식, 르장드르 다항식, 적분 구간, 9-1-1, 특성, 등가중치 적분의 최적화됨. 2. 가우스 체비셰프 구적법, 직교 다항식, 체비셰프 다항식 또는 적분 구간, 특성, 가중함수, Vn x² 최적화. 3. 가우스 라게르, 구적법, 직교 다항식, 라게르 다항식, 적분 구간, 특성, 가중함수 E-x의 최적화. 4. 가우스 에르미트르 구적법, 직교 다항식 에르미트르 x, 적분 구간, -infinity, 특성, 가중한 -xx의 최적화. 가우스 야코비, 가우스 자코비 구적법, 직교 다항식, 야코비 다항식, p&α x, 적분 구간, -1, 특성, 가중함수 플러스 비타의 최적화. 요약하자면 가우스 구적법은 적분 구간과 가중함수에 따라 르장드르, 체비셰프, 라게르 에르미트, 야코비 등 다양한 변형이 있고 모두 특정 직교 다항식의 근을 샘플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유튜브 영상용으로 각 가우스 구적법의 적분 공식과 샘플 계산 예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챗GPT가 여기서 5가지를 나열해 줬는데요. 이 5가지가 다가 아니고 이 5가지는
자주 많이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우스-르장더 구적법 이거를 구현해 봤고요. 이걸로 해결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댑티브 가우스-르장더 구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형 가우스-르장더 구적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우스-체비셰프 구적법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구현하고 있는 게 가우스-라게르 구적법인데요. 이거는 특징이 적분 구간이 0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우스-르장더 구적법은 비교적 구현하기가 쉽고요. 가우스-체비셰프 구적법은 제가 아직 구현을 안 해봐서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가우스-라게르 구적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또는 두 개를 구현해보면 여기에 나열된 5가지가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우스-르장더 구적법 하나만 구현해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현하는 방법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를 확실하게 배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물론 구현하는 방법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현하면 나머지는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FFT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해보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우스 쿼드라처 IQ95 이렇게 보면요, 제가 가우스 쿼드라처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한 게 꽤 많습니다. 여기에 4년 전에 촬영한 거 있고요. 이거는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구현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최근에는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우시안 쿼드라처 중에서 르장더 쿼드라처 하나만 구현해보면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 이거 어렵지 않고요. 제 동영상과 소스 코드가 모두 있으니까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직접 한번 구현해보세요. 이거 한 번만 구현하면 여기에 있는 거 다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polynomial.cpp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컬리 브레이스를 닫고요. 함수 이름 위에다가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알파 타입하고 알파 타입에 알파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std cout 알파 밸류는 알파 n 내리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알파 타입은 두 개의 꺽쇠를 오른쪽 방향으로 틀고 L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고요. 간단하게 5로 설정합니다. 우리가 르게어
다항식의 개수를 계산할 때 알파 값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내용은요, ln 알파 x를 다항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generalized Laguerre polynomial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알파를 넣습니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 ln CA는 canonical, 즉 오름차순으로 개수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스탠다드는 느림차순으로 개수를 나타낸 것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거는 잠시 디세이블 해놓고 테스트 르기어 폴리나미얼, 우리가 함수 이름을 안 바꿨네요. 여기서 알파라고 바꾸겠습니다. 다시 알파 쓰고요. 알파 값을 0으로 보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알파 값을 1로 보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알파 값을 1RE 하면 이거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의 실수부가 1이란 뜻이고 허수부가 0이란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복사해서 1 더하기 0 i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GMP CPLX 놈 113 비트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CD 컴플렉스 더블 1입니다. 이거는 1 실수부가 1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파라미터가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파라미터는 그냥 MPC RDNN, 이게 아마 디폴트 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소수이고 이것도 복소수인데 이거는 C++ 표준 컴플렉스 더블이고요. 이거는 GMP 복소수 1값을 넣은 겁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더 확장해서 붙여놓고요. 실수부를 2, 허수부를 3으로 설정하려면 2 더하기 3 im 이렇게 하면 알파 값을 복소수 2, 3, 알파 값을 복소수 1, 알파 값을 복소수 1로 설정한 겁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이 값을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데 generalized Laguerre 폴리나미얼을 계산합니다. 이 이론은 르기어 폴리나미얼 이 페이지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generalized 르기어 폴리나미얼이 있고 여기서 이 알파 값이고요. 이 알파가 ln 0 알파고 ln 1 알파고 이걸 일반식으로 나타낸 게 ln 알파 x 이 다항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알파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복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르게어 다항식을 생성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n을 5로 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닫고요. 이 식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고요. 이번에는 GNU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CLS G 해보면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처음에 알파 값이 0일 때, 데이터형이 정수일 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알파 값이 1일 때, 정수일 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알파 값이 1.0일 때, GMP 타입일 때, 이거는 C++ 표준 타입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알파가 2, 3 복소수일 때 이거를 계산해서 값을 출력한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results txt 이렇게 캡처하고 챗GPT는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그걸 재민이에게 확인해 달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누르고요. 11번 폴더에서 011 폴리나미얼 이 폴더에서 result txt와 폴리노미얼을 선택하고 Please check out if generalized Regeer polynomials are generated and evaluated correctly. Answer in Korean. 이렇게 해서 그걸 재민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는데요. 주어진 results.txt 링크 파일과 polynomial-pp 링크 파일을 분석하여 일반화 라게르 다항식 generalized 라게르 polynomials 이 올바르게 생성되고 평가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반화 라게르 다항식 생성 및 평가 업로드된 파일의 출력 결과를 보면 다양한 알파 값에 대해 일반화 라게르 다항식이 정확하게 생성되고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전반적으로 results.txt 링크에 기록된 출력은 일반화 라게르 다항식이 다양한 알파값, 정수, 복소수 등 및 데이터 타입, 유리수, 복소수 등에 대해 올바르게 생성되고 평가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양한 입력 타입과 출력 타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는 코드의 경고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어제부터 촬영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시작해서 촬영했는데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5일이고 오전 9시 28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을 polynomial derivatives 이렇게 수정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화된 라게어 폴리나미얼의 코피션트를 뽑아냈고요. 이거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 first order derivative auto d ln c 이런 GMP derivative 폴리가 있고요. 이 LNC를
1차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ln c를 제공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second order derivative 하고 이걸 2로 바꾸고 이거를 2로 바꿉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밑에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ln s를 1차 미분하고 2차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dln s1이 되고 ln s가 됩니다. 여기서도 dln s2가 되고 여기서도 ln s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sed, cout, ln c는 ln c, e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dln c1 이거는 한 번 미분한 거고요. dln c1 복사해서 붙여놓고 dln c2 and l 하고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ln s dln s1 dln s2 이렇게 하면 미분한 개수가 출력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N하고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합니다. 여기에서 알파 값으로 0을 넣고요. 복사해서 알파 값으로 1을 넣고요. 복사해서 알파 값으로 복소수 넣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1 플러스 0i 복사해서 붙여놓고 1 플러스 2 im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미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2i 명령줄 프롬프트에서요. 다시 빌드하고 자 여기 2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254에서 S2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C 해보면요. 이렇게 여러가지 미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이거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코에피션트만 계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캡처합니다. result txt 이렇게 캡처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구글 제미니에게 붙여놓고요. 메인 함수에서 요것만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를 여기다 넣고요. 위에서 Please check if the following C++ code executed correctly. Answer in Korean. 이렇게 해서
구글 제미니에게 검증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요. 제공된 results.txt 링크 파일을 분석했을 때 주어진 C++ 코드가 올바르게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사이트 밑줄 스타트, 컴파일러 정보, 코드는 LLVM 클랑++ 버전 20.1.8로 컴파일되었습니다. 사이트 1. 사이트 밑줄 스타트, 라게르 다항식 및 미분, 테스트 밑줄 라게르 밑줄 팔리노미얼 밑줄 데리베이티브스 함수는 다양한 알파값과 유형, int, gmp, cplx num 113, std, 컴플렉스 더블, 에 대해 라게르 다항식과 그 1차 및 2차 미분 값을 계산했습니다. 사이트 1, 2, 3, 4, 5, 6. 사이트 밑줄 스타트, 다항식 모드, 각 알파 값에 대해 다항식의 개수가 캐노니컬, 차수가 오름차순과 스탠다드, 차수가 내림차순 두 가지 모드로 모두 출력되었습니다. 사이트 1, 2, 3, 4, 5, 6. 테스트 결과 일관성. 사이트 밑줄 스타트, 알파는 1일 때의 정수 개수 결과, 사이트 2, 사이트 밑줄 스타트와 알파는 1, 0, 1 때의 복소수 개수 결과, 사이트 3, 4가 일치합니다. 사이트 밑줄 스타트, 알파는 1, 2, 1 때의 GMP, CPLX num 결과, 사이트 5, 사이트 밑줄 스타트와 STD, 컴플렉스 더블 결과, 사이트 6, 도 유효한 부동소 수점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서 라게르 다항식 및 그 미분 개수들이 예상대로 정확하게 계산되어 출력되었습니다.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수를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항식이 안 들어갈 때는 파워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파워 시리즈 몇 급수꼴로 나타내질 때 그거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리고 방정식까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뉴턴 메서드를 검색해 보면요, 여기에 뉴턴 메서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뉴턴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선형 근사법입니다.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이고요. 이거는 미적분학에서 민밸류 시어렘 그래갖고 거기에 나오는 정리입니다. 실수일 때는 민밸류 시어렘이 성립하는데 복소수일 때는 민밸류 시어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형 근사법에서 뉴턴 방정식을 뽑아내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 데이터 타입이 더블일 때는 뉴턴 메서드를 이용해서 웬만큼 식을 다 풀어낼 수 있는데요. 이 정밀도가 커질 때 예를 들어서 더블의 2배, 쿼드라플이 되거나 더블의 4배, 악터플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정밀도가 굉장히 커질 때는 이 방법이 수렴 속도가 좀 더딥니다. 하우스홀더 메서드가 있고요. 헬리스 메서드가 있는데 하우스홀더 메서드를 선택해보면 여기에 뉴턴 메서드와 생긴 꼴은 비슷한데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잘 살펴보면 F분의 1을 D번 미분하고요. F분의 1을 D-1번 미분하는데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여기에 F분의 1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고 F분의 1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요. 이거를 D번 미분하면 이런 꼴로 나오고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기억해 두면
여기에 이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아래의 설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The methods of lower order 그래갖고 Householder method of order 1 is just Newton method. 그러니까 Householder method order 1은 그냥 뉴턴 방식이고요. For householder method of order 2, one gets Harley method. 그러니까 householder method order 2는 Harley method입니다. The third order method is obtained from the identity of the third order derivative of f of 1 이렇게 하고 3차 householder method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householder method order 1을 뉴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householder method order 2를 헬리스 메서드로 지었고 householder order 3 third method를요 householder method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함수 이름을 solve method 하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다가 auto, eqn, ln, c, newton, gmp, fn, over, dfn, newton, ln, c 이거는요 fx over f prime x로 계산해 줍니다. auto, eqn, ln, c, 헨리, gmp, fn over dfn, 헨리, ln, c 이렇게 하면 와 하우스 홀더 오더 1이고요. 하우스 홀더 오더 2와 헬리스 메서드고요. auto, eqn, ln, c 하우스 홀더 gmp, fn over dfn 하우스 홀더 ln c는 하우스 홀더 메서드 오더 3입니다. 자, 여기다가 메서드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를 빼고 요 부분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식을 계산해 주고요. 오더가 2일 때는 또는 헬리스 메서드일 때는 요 식을 계산해 주고요. 요 마이너스는 빠진 식입니다. 요 식을 계산해 주고 오더가 3일 때는 서드 오더일 때는 이런 식을 계산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우스홀더 메서드 이 문서 속에 이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요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2차 미분을 했고요. 3차 미분도 당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3이 되고요.
이게 3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third order derivatives가 되고 3이 되고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3으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3으로 당근 미분 가능할 때까지 미분 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함수를 살펴보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요. 제가 이 함수 이름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solve method가 사용되는데요. go to definition 해보면 solve method가 뉴턴, 헬리스, 하우스홀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리스 메서드와 하우스홀더스 메서드 세컨드 오더이고요. 홀더스 메서드 서드 오더이고요. 여기서 이 부분만 리턴합니다. 여기에 옵션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아까 fn over dfn 이 함수에서 요거는 다항식의 개수를 fn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뉴턴 방식으로 풀 때는 이 fn을 한 번 미분한 겁니다. f는 직접 계산하고요. fp는 한 번 미분한 거는 dfn을 넣어서 계산하고 이거를 분수식으로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헨리 메서드는 하우스 홀더 세컨드 오더는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이 식을 리턴합니다. 이 식은 아까 여기에서 설명한 methods of lower order에서 household method order 2일 때 이 식을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마이너스를 뺀 부분이 이 식인데요. 이 식을 정리한 게 이 소스 코드에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household order 3는 함수를 3번 미분하고요. 그래서 함수 값을 f, fp, fpp, fppp 3번 미분한 것까지 계산해서 이 식을 리턴하는데 이 식은 여기에서 이 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household method 이렇게 넣어 놓고 이 소스 코드를 볼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붙여 넣겠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면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고요. 나중에 이 함수 이름은 제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산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std cout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고요. 이 자체는 함수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알파 값, 이 알파 값에 타입을 이용합니다. 이 타입을 확인하기 쉽게 1로 넣습니다. 이게 x 값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auto x는 이거를 이렇게 초기화하고 x를 넣으면 됩니다. and l 하고요.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std cout은 ln c에다가 ln dln c 1 이렇게 하고 gmp evaluate pol이고요. ln c x에다가 gmp evaluate pol리에 d ln c 1 x를 놓고 and l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같으면 이게 올바르게 계산된 겁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이번에는 할리 메서드를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복사하고 붙여놓고 household method 3를 이렇게 놓고 이 부분에는 나중에 챗GPT나 구글 제미니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로 내려오고요. 위에서 이 함수를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거를 복사하고 disable 하고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을 solve 메서드로 변경합니다. 이렇게요. 다 변경했고요. 이거를 다시 빌드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 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데이터형이 돼서 올바르게 작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EQN LNC 뉴턴에서 이 값이 나왔고요. LNC over DLN C1에서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 경우에는 올바르게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도 확인해 보면 모두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복소 쓰일 때도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식이 복잡해져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값의 표준 복소 쓰일 때 C++ 표준에 있는 컴플렉스 더블일 때도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알파 값이 GMP 복소 쓰일 때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거를 results txt로 캡처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하고 구글 제미니에게 붙여놓고요. 메인 함수에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results를 붙여놓고요. examine if householders methods are working properly
as expected answer in Korean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는데요. 제공된 실행 로그 results.txt 링크를 분석한 결과 하우스홀더스 메소드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 1. 하우스홀더스 메소드의 개념 하우스홀더스 메소드는 뉴턴 랩슨 법, 뉴턴 레퍼슨 메소드과 같은 근 찾기 알고리즘을 일반화한 것으로 3차 이상의 고차도 함수, 디리버티브를 사용하여 수렴 속도를 높입니다. 1차, 뉴튼스 메소드, x 밑줄 n 플러스 1는 x 밑줄 n, 프락 f, x 밑줄 n, f, x 밑줄 n. 2차, 헬리스 메소드, x 밑줄 n 플러스 1는 x 밑줄 n, 프락 f, x 밑줄 n, f, x 밑줄 n, 레프트 1, 프락 f, x 밑줄 n, f, x 밑줄 n, 2f, x 밑줄 n, 라이트, 마이너스 1. 3차 하우스홀더스 메소드 3차 도함수 f, x를 사용합니다. 2. 로그 파일 검증 로그 파일에는 gmp, fn 밑줄 오버 밑줄 dfn 뉴턴, gmp, fn 밑줄 오버 밑줄 dfn 할리, gmp, fn 밑줄 오버 밑줄 dfn 하우스홀더 함수를 호출한 결과가 각 알파 값에 대해 출력되어 있습니다. 뉴턴 메서드 일치 모든 테스트 케이스 알파는 0, 1, 1 밑줄 2, 1 플러스 0i, 1 플러스 2 밑줄 임, 1 플러스 2i 에서 EQN 밑줄 LN 밑줄 C 밑줄 뉴턴의 값과 LN 밑줄 C, DLN 밑줄 C 밑줄 1의 값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이트 밑줄 스타트 이는 뉴턴 메서드 1차 하우스홀더의 구현이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사이트 1, 2, 3, 4, 5, 6, 7, 8 사이트 밑줄 스타트 할리 메서드 일치 EQN 밑줄 LN 밑줄 C 밑줄 할리 값은 2차 하우스홀더 메서드 즉 할리 메서드의 결과를 보여주며 각 케이스에 대해 유효한 결과가 출력되었습니다. 사이트 2, 3, 4, 5, 6, 7, 8 사이트 밑줄 스타트 하우스홀더 메서드 일치 EQN 밑줄 LN 밑줄 C 밑줄 하우스홀더 값은 3차 하우스홀더 메서드의 결과를 보여주며 역시 각 케이스에 대해 유효한 결과가 출력되었습니다. 사이트 2, 3, 4, 5, 6, 7, 8 3. 결론 로그의 출력값들은 각 차수별 하우스홀더 메서드에 대해 유효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1차 하우스홀더 메서드, 뉴턴 메서드, 이 결과가 수동으로 계산된 f, x 값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은 gmp, fn 밑줄 오버 밑줄 dfn 템플릿 함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하우스홀더스 메소드즈는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는데요. 위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도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코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 부분을 인덴트 좀 하고요. 동일한 겁니다. 이 앞에 코드와 동일하고 뒤에서 할리 메서드 그러니까 우리가 EQN, LNC, 뉴턴 메서드 이렇게 계산한 것과 여기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포뮬러와 제가 만든 이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컨트롤 N하고 이 부분을 복사하고 디세이블 하고 여기에 함수 이름을 테스트 대신에 verify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 함수에서
이런 식은요, household method, 이 PDF에서,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 넣었고요. 이 식이 어떻게 왔는지는 이 household method 식에서 method of lower order, 이 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1차일 때 뉴턴 메서드일 때 이 식이고요. 2차 헬리스 메서드일 때 이 식이고요. 3차 하우스홀더 메서드일 때 이 식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여기서 호출하고, 이거를 이번에는 GNU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CLS G 해보면 제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것과 손으로 계산한 게 모든 경우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거를 results txt 이렇게 하고, 이 코드를 복사하고, 이 함수입니다. verify, regear, polynomial, solve method, 이걸 복사하고 구글 제미니에게 붙여넣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메인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results를 첨부하고요. examine if the algorithm works as expected. Answer in Korean. Don't use hazing words in your response. 이렇게 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공된 results.txt 링크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하우스홀더 알고리즘은 예상대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알고리즘 검증 결과 뉴턴 메서드 1차 하우스홀더 EQN 밑줄 LN 밑줄 C 밑줄 뉴턴과 LN 밑줄 C, DLN 밑줄 C 밑줄 1의 값이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하우스홀더 알고리즘의 1차 뉴턴, 2차 할리, 3차 구현이 모두 정확하며 다양한 입력 유형과 다항식 계수 순서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작동합니다. 사이트 1, 2, 3, 4, 5, 6, 7, 8, 9, 10 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I'm chasing shadows, but they're my guide.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I tiptoe across the golden sand, follow footprints left by time's own hand. The night unfolds like
whispers loud and clear.